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YBN 건대센터의 슈퍼스타 토익 RC 강사 박자은입니다. 오늘은 2018년 11월 11일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비 특강을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시험 직전에 보시기에 가장 좋은 파트죠. Part 5와 6를 전략과 함께 문제 풀이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Part 7의 경우는 제가 예전에 다뤘던 대비 특강을 한번 목록에 찾아보시면 대표 전략과 또 지문 풀이까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너무 없다 하신 분들은 오늘 대비 특강 5, 6에 집중해 주시고요. 나 시간이 좀 있다, 일주일 이상 있다 하신 분들은 Part 7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Part 5의 전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점인데요. 여러분의 포인트 노트를 반드시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Part 5 문제를 풀고 이제 해설본을 보시거나 또는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왜 내가 틀렸는지를 정리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들을 때는 우리가 아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사실 그렇게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 교정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이유로 틀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틀렸던 문제에 특히 외워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정리하는 습관, 본인이 직접 쓰면서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본인만의 콜렉션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사실 어떠한 방대한 자료보다 그 자료가 가장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얇은 노트나 또는 수첩 같은 거 하나 사셔서 그 노트 자체를 4등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포인트에서 내가 틀린 것들을 모아놓는 섹션, 그 다음에 내가 단어를 몰라서 진짜 완전 바로 틀렸어. 그럼 단어도 정리하시는 그런 섹션. 그리고 세트 표현은 아마 강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시긴 할 겁니다. 저도 이제 강의하다 보면 이거는 완전 세트예요. 그냥 한 단어처럼 덩어리째 써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모아놓는 섹션. 그리고 요거는 Part 7에 대한 얘기긴 한데요. 글 속에 있는 문장을 이제 보기로 바꿔치기 하는 그 패러프레이징 된 표현들도 본인이 틀린 게 있다면 모아놓는 섹션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직전에 보시기도 가장 좋은 포인트 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꼭 RC는 포인트 노트 없이는 정복이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만드셔서 정복하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인데요. 파5는 시간 안배가 곧 실력입니다. 보통 제가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시간을 맞춰서 풀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것도 틀렸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시간이 넉넉했으면 많이 잘 풀었을 건데,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진 않다. Part 5는 시간을 무한 주고 풀었을 때도 사실 틀릴 만한 문제들은 계속 틀리게 되어 있고요. 빠르게 포인트를 잡고 보기에서 답을 바로 고르는 학생들이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Part 5는 시간과 뗄래 뗄 수 없는 파트. 반드시 8분 제한 시간 맞춰서 푸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마지막은 교재 챕터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800점대에 좀 머물고 계신 분들이 900을 돌파하려는 이제 목표를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이게 본인이 틀린 게 있어도 그냥 이제 풀이를 듣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은 잘 거치지만은 이 교재를 다시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내가 800점인데 지금 인문서를 볼 일이냐, 종합서를 볼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내가 틀리는 그 문법이 자꾸만 반복된다면 그 챕터로 돌아가 보셔서 제대로 정리 한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계속 점수가 정제되는 분들은 사실은 문법 챕터에 내가 뭔가 빼먹은 부분, 아직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슈퍼스타 토익 같은 경우는 자체 교재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데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항상 야, 자체 교재 몇 페이지를 봐. 너 우리 배웠는데 틀린 거잖아 하면서 어디 페이지로 돌아갈지를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도 ETS 입문서나 종합서 있으시다면 그 챕터로 한번 돌아가서 정리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Part 5에 대한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Part 5의 대표적인 문제들 바로 도움되실 수 있도록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요. 보기를 먼저 항상 보셔야 됩니다. Part 5는 봤더니 보기가 동사인 것과 명사인 것 그리고 형용사, 부사까지. 일단 보기 4개 품사가 다 똑같지가 않죠. 이럴 때는 절대로 해석만 의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해석은 어차피 얘는 예방하다, 예방 가능한, 예방 가능하게 이게 말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서 해석으로 풀면 결국은 감에 의존하게 되고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죠?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석을 제가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해석을 하시더라도 구조를 파악하시면서 이런 문제는 푸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특히 보기에 동사가 하나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이 동사가 하나라도 보기에 있으면 반드시 문장 전체 스캔, 구조 스캔이 필수고요. 해석을 같이 병행하시면 제일 좋겠죠. 자, 근데 어때요? 이 문장에 동사가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실래요?
좀 의심스러운 애가 하나 있긴 한데 increased 요거 동사일까요? 아닐까요? 얘가 동사려면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죠? 앞에 콤마 앞은 수식어 거품 날라가죠. 그래서 얘는 PP라고 볼 수 있죠. 증가된 수용력과 심한 경쟁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장에 동사가 없잖아요. 영어에서 문장이라는 건 반드시 동사가 하나 꼭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가 동사 자리 답은 A번이 되겠죠. 그죠? 사실 해석한 게 아니에요. 뭐 예방하다 의미는 알지만은 동사를 집어넣는 자리이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거죠. 지금은 다행히 하나밖에 없어서 바로 답인데 만약 보기에 동사가 2개 이상 있다 하시면 반드시 동사의 수 먼저 확인하셔야 돼. 단수, 복수, 그 다음에 태,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그래도 보기가 남으면 그땐 시제. 동사 자체를 2개 이상 배틀할 때는 수, 태, 시제 순으로 그 문장에 맞는 형태의 동사를 골라주셔야 돼요. 아시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보기에 품사가 똑같지가 않죠. 역시 투부정사도 있고 뭐 동명사 또는 분사겠죠. 그리고 부사, 그리고 동사나 명사입니다. 이런 경우 역시 해석도 해석이지만 구조를 파악하시면서 그죠? 근데 이 문장은 동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봤더니 You will find가 있죠. find는 만약 삼형식이라면 이제 찾다. 물리적으로 정말 눈으로 이렇게 발견하다의 뜻이 되는데요. 토익에서는 삼형식으로 쓸 일이 조금 이제 드물 거예요. 왜냐면 해석 보시면 경험을 찾을 것이다라는 거 경험이라는 게 이게 눈에 보여가지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닌지라 역시 토익이 좋아하는 find는 오형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예상하셔야 돼요. 이때 오형식일 땐 find가 알다, 깨닫다의 뜻이야. 그래서 당신은 알게 되실 거예요. 그 경험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될까? 이 목적어 뒤에 목적 보어까지 필요한 자리인 거예요. 근데 봤더니 목적 보어가 안 나와요. 수식어고 다 날라가죠. 전명구, 그죠? 그리고 부사는 또 보어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럼 이제 수식 받으면서 맨 끝에 이게 아직 꼭 필요한 게 남아 있는 거지. 목적 보어를 넣어주셔야 되죠. 목적 보호 자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형용사부터 명사, 뭐 투부정사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형식 동사마다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find는 형용사를 목적 보호로 놓는 오형식 동사라서 보기에서 형용사를 골라주셔야 돼요. 답은? 그래서 형용사로 일반 형용사처럼 딱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죠. B번 쪽이 되겠죠. 리얼링은 보람 있는 이란 뜻으로 분사에서 왔겠죠. 근데 원래 ing는 목적어를 끌 때가 많긴 한데요. 얘는 뒤에 목적어 없이 그냥 일반 형용사처럼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 자리니까 B번이 답이었죠. 자, 오형식 동사 대표적인 것도 정리해봤습니다. 방금 find 봤죠? 그래서 make, find, keep, consider 같은 동사들은 목적어 놓고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 근데 임명하다, name이나 appoint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놓고 목적 보호로 명사를 놔요. 자기 원하는 목적 보호가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요청하다, ask, require, 그리고 장려하다, encourage 이런 동사들을 이제 남의 행동을 유발시킨다. 자기는 안 하면서 남한테 막 장려해서 행동을 유발하는 동사다 해서 행동 유발 동사를 하는데요. 얘네는 목적어 놓고 그 뒤에 이제 투부 정사를 목적 보호로 꼭 놔주셔야 돼요. 오케이? 요건 좀 아실 것 같아요. make, have, let 하면 우리가 사역 동사라고 해서 시키다라는 뜻인데 얘는 동사 원형 놓는 거 아시죠? 목적 보호로 동사 원형. 근데 요거 아셔야 돼요. 무조건 원형만 놓는 게 아니라 PP도 놓을 수 있어요. 만약에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당하는 존재다 하시면 여긴 수동태로 PP도 넣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 help도 오형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얘는 목적 보호로 영어의 모든 동사 중에 유일하게 help만 가는 성격인데요. 동사 원형 되고요. 여기다 쓸게요. 동사 원형 놓을 수 있고 투부정사도 놓을 수 있고 두 개 다 되는 거는 help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find지만 오형식 동사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 보기에 품사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자리 먼저 보시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하셔야겠죠. 봤더니 앞에 콤마가 있네요. 우리 콤마 앞은 이제 수식어 구로 날리는데 요거는 부사절인 것 같아요. 도라는 접속사가 절을 이끌면서 부사처럼 날아간다. 그죠? 부사절. 이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 거예요. 주절 자리에 주어로 시작을 해줘야겠죠. 그죠? 우리 주어 자리는 무조건 무슨 품사가 들어가죠? 무조건 명사를 넣어주셔야 되죠. 근데 보기에 명사인 것이 좀 많았어요. B번 빼고는 사실 일반 명사부터 D번은 또 동명사 해서 일단 명사가 좀 되는 게 많았는데요. 동명사는 요거 아셔야 돼요. 동명사는 자기 뒤에 목적어를
끌어줘야 된다. 그죠? 동사의 성질이 아직 남아있어서 목적을 끌어줘야 돼요. 근데 뒤에 목적어 없네요. 그냥 바로 동사 나오죠? 그래서 일단 여긴 일반 명사인 AC 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할인을 제공하는 걸까? 아니면 할인들이 제공되는 걸까? 할인들 하면 좀 말이 이상하거든요. 할인들. 그래서 요걸 이제 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답은 일단 C번이 맞아요. 할인들이 제공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역시 해석이 먹히냐보다는 문법적으로 맞는 형태이냐가 중요한데 영어에서는 할인이라는 건 대표적인 가산명사란 말이야. 좀 특이하죠. 우리말로는 할인이 한 개, 두 개 못 쓸 것 같지만은 영어에서는 셉니다. 가산으로 규정된 명사라서 가산명사는 반드시 앞에 관사를 붙여서 쓰거나 만약에 이렇게 관사가 앞에 없잖아요. 그럼 뒤에 s를 꼭 붙이셔야 돼요. 단수인지 복수인지 하나는 꼭 붙여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s를 붙이는 게 맞다. 자, 토익이 좋아하는 필수 가산 명사입니다. 가격이란 명사, 그리고 방금 할인이란 명사도 상식적 우리말로 상식적으로 못 쓸 것 같은데 영어에선 새는 명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청, 요거 잘 나오고요. 제안이란 명사도 가산이구나. 증가, 요거 특이하죠. 증가라는 것도 한 개, 두 개, 눈에 안 보이고 셀 수 없을 것 같은데 샌다는 거. 그래도 토익은 아직까지는 막 무한 가산 명사를 막 아무거나 끌어서 내진 않아요. 역시 이것도 챕터를 기반으로 한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명사를 자꾸 틀린다면 결국 제대로 된 교재 또는 제대로 된 자료를 한번 가셔서 뭐 이것도 자료가 되겠죠.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산 명사 꼭 외워주시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보기 보시면 대명사 문제입니다. 대명사 문제는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이게 챕터를 공부할 때도 되게 쉽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거 내가 다 알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 풀 때 좀 어려워. 그래서 역시 챕터를 기반으로 한 문제. 일단 자리 먼저 보셔야 돼요. 역시 대명사도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봤더니 대절이 시작됐고요. 대절 안에 주어가 필요한 자리네요. 그죠? 뒤에 동사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답은 쉽게 나올 수는 있겠다. 그죠?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금 보기에 보이실 거고 답은 당연히 쉬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 좀 얘기할게요. 사실 주어 자리는 두 가지가 가능해요. 대명사 중에 주격도 지금 되지만요. 소유 대명사 두 가지가 가능해서 지금 쉬가 보기에서 답이 됐지만요. 보기에 헐스 있죠. 그녀의 것 이런 소유 대명사가 만약에 보기 있었다면 사실은 둘은 해석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녀가 주어인지 그녀의 것이 주어인지 그죠? 그래서 답은 일단 지금 뭐 없으니까 헐스가 없으니까 답은 쉬가 됐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큰일 날 뻔한 게 하나 있어. 봐봐요. 얘가 her own이라는 애가 얘가 헐스랑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거든요. 얘가 그녀의 해서 그 소유격으로도 쓰고 그녀의 것 소유 대명사로도 써요. 그럼 이거 되게 위험했죠. 왜냐면 A번도 지금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녀의 것이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A, B를 해석을 원래 하셨어야 되는 거야. 지금 약간 우연히 맞은 느낌.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해석은 쉬가 맞습니다. 그녀의 것보다는 그녀가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한다.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답은 B인데요. A번은 이제 후보는 된다. 그죠? C번 어때? 이거를 자꾸 오답 많이 하시는데 그녀 스스로가 뭔가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괜찮아 보이죠? 근데 셀프는 절대로 주어 자리 쓰지 않아요. 두 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제기대명사 셀프 입장에서 세 가지 자리 들어가는데 목적어 자리 들어가고요. 그리고 문장 맨 끝에 있죠. 맨 끝에 부사 자리, 수식어 자리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치사 by 뒤에 들어가서 수거처럼 또 써요. by herself, 그녀 스스로 이렇게. 그래서 셀프도 해석만 어울린다 답이 아니니까요. 자리 정리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 문제도 좀 경각심을 갖자. 정확하게 맞춰 나가자 얘기했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보기 계속 저는 이제 품사가 통일되지 않은 보기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해석은 잘 하시더라도 구조까지 파악을 하셔야만 맞출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빈칸 주변을 먼저 노려보실 법해요. 만약 빈칸 주변으로 판단이 힘들다 하시면 아까처럼 전체 스캔, 동사 찾으면서 전체 스캔 하셔야겠죠. 근데 봤더니 앞에 관사가 있어서 관사는 마지막에 반드시 자기 뒤에 뭘 놔달라는 시그널인 거예요. 반드시 명사를 놔줘야 되죠. 그 뒤에 visa application process에서 비자 신청 절차 명사가 있었죠. 복합 명사네요. 그럼 우리 이렇게 관사랑 명사 사이를 이렇게 찢어놨을 때 수식어 자리일 때 이 명사를 꾸며달라는 거니까 품사로는 형용사를 넣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보기에서 형용사를 고르셔야 되는데 우리가 ing 형태와 pp 형태가 이제 분사라고 해서 형용사로 쓰인단 말이죠. 보통 ing와 pp 어떻게 구별하세요? ing는 뭐뭐 하는, pp는 뭐뭐 된 해서 이제 해석으로 푸는 학생들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요? 얘는 뭐 복잡한 뭐 좀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고 얘는 약간 복잡된 뭐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복잡된이란 말은 없잖아. 그래서 B번을 이제 많이 가요. 근데 답은 PP, complicated가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해석을 하는 뇌눈으로 푸시려면은 정확한 동사의 원형의 해석부터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원래 complicated는 동사일 때는 복잡하게 하다예요. 얘가 복잡하다가 아니고 복잡하게 만들다, 하다. 그러면 ing 형태가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는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 지금 그런 절차일까요? 아니면 PP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복잡하게 되어진 그런 절차일까요? 이 절차 자체가 복잡하게 만드는 절차가 아니고요.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 절차인 거거든요. 그게 복잡한 절차거든. 그래서 답은 D인데 이렇게 사실 원형 해석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ing, pp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워낙 토익에서 좋아하는 pp 형태로 굳어져서 그냥 일반 형용사처럼 쓰이는 모양들 그리고 항상 ing로만 굳어져서 쓰는 모양들 이런 것들을 조금 어휘처럼 암기해 두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물론 여기 없는 것들은 내가 이제 뜻을 알면 하는 되는으로 푸셔도 되지만요. 오케이? 그래서 방금 요거 나왔죠? 복잡한, complicated, 그리고 dedicated, 헌신적인, 그리고 experienced 하면 경험 많은, 경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죠? qualified 잘 나오죠? 자격 갖춘.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pp로만 쓰는구나. 반대로 ing로만 쓰는 것들 demanding 하면 까다로운, 나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이라는 건 까다로운 이라는 뜻이고요. promising은 물론 약속하는 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보통 토익에서는 유망한 이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유망한 학생들. 아까 rewarding 봤죠? 보람 있는 ing로 들어갔고요. lasting 하면 지속되는 이런 것들은 항상 ing로만 답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분사 법칙도 있지만은 일단 제일 잘 나오는 모양들을 어휘처럼 좀 정리하기를 권장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항상 고득점 갈 때 문제가 되는 접속사와 전치사를 제가 문제로서 거의 완벽하게 좀 커버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요. 이런 문제를 좀 빠르게 잘 푸셔야 돼. 이거는 시간을 많이 쓸수록 못 푼다는 얘기거든요. 보기를 보시면 얘네는 해석을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보기 4개가 품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moreover는 부사입니다. 게다가 란 뜻인데요. 뜻도 뜻인데 항상 품사를 먼저 외워주셔야 돼요. 항상 파5는 in addition은 얘도 부사죠. 뜻은 똑같아요. 게다가 notwithstanding은 부사로도 쓰고요. 전치사로도 써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는 뭐죠?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딱 정석으로 알고 있는 접속사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품사의 배틀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접속사냐, 전치사냐, 부사냐의 문제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확률은 접속사 쪽에 좀 두셔야 돼. 접속사가 보기에 하나라도 있으면 동사의 개수를 세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봤더니 어때요? 동사 개수를 다 세셔도 되고요. 이 콤마가 있을 때는 콤마까지만 보셔도 사실 괜찮아요. 어차피 빈칸은 콤마까지를 이끌고 날아가는 부분인데 봤더니 절이 오는 거죠. 주어 있고 동사 있고 그죠? 이렇게 맨 앞에서 절을 이끌 수 있는 존재는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아니라 접속사 자리이기 때문에 답은 D번만이 되는 거죠. 그죠? 사실 해석은 또 CD가 비슷하기 때문에 해석으로 풀면 안 된다죠. 자, 그럼 우리는 전치사를 물론 외울 수도 있고 부사를 외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더 개수가 적기 때문에 접속사를 먼저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외우셔야 될 접사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런 거 접속사들 알아보시겠죠? providing, provided가 보기에 나오면 접속사다, 그죠? 뜻은 if랑 똑같아.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이에요. once, 요거 once도 조그맣지만 되게 잡잘되는 접속사고요.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이에요. 일단 날씨가 좋으면 그러면 놀러 가자 이렇게. given 아셔야죠. given 뭐뭇을 고려하면 이란 뜻이고요. 고려하면. 근데 as if는 뜻을 좀 주의하실래요? as if는 if랑 전혀 다릅니다. 뜻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이에요. 뭐뭐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역시 접속사만큼은 본인의 포인트 노트에 넣어놓고 내가 몰라봤던 것들은 외워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계속해서 같은 해당 문제들 가볼 건데요. 요 다음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표에서 봤던 애들도 몇 개 보이고요. 지금 사실 ABCD는 전부 다 접속사거든요. 그럼 이제 어렵죠. 아까는 접속사, 전치사 섞여 있으니까 해석 없이 풀었잖아요. 근데 이건 다 접속사니까. 접속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명사조 접사가 있고 부사조 접사가 있고 형용사조 접사가 있는데 지금 얘는 전부 다 부사조 접사거든요. 부사조 접사끼리 배틀할 때는 해석으로 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We need to increase. 우리는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The international travel budget. 그 해외 출장 예산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대요. 네, 뒤에 봤더니 we are looking to.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대요. expand into overseas market.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조건을 걸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는 걸 원한다면, 그죠? 추구한다면 그러면 해외 출장 비용을 조금 더 높여줘야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A번. assuming 아까 표에 있었는데요. 얘도 if와 같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고요. whereas는 반면에 양보접사고요. unless는 약간 반대죠. 아까 그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이라는 뜻이죠. unless는 만약 우리가 확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돼요. even though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접속사가 4개 쫙 있었기 때문에 해석했는데요. 만약 북에 명사조 접사가 여러 개 있었다면 그때는 완전 불완전으로 푸셔야 돼. 뒤에 절이 완벽한 절인지 뭔가 빠진 불완전한 절인지 그거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따 문제로 보겠지만 형용사조 접사, 즉 관계대명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챕터죠. 관계대명사 문제는 앞에 선행사부터 그래도 확인하셔야 돼요. 사람을 꾸미는지 사물을 꾸미는지 그런 다음에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래서 접속사 3개 유형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 또 가볼까요? 요것도 접속사 문제거든요. 네, 봤더니 보기에 either 같은 건 일단 접속사로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A, B, D를 갈 준비하면서 동사가 2개니까 그래도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죠? 근데 아까는 우리 부사절 접사를 쫙 보게 해주고 해석했잖아요. 근데 여긴 부사절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ast라는 동사 뒤에서 이 절이 목적절 역할로 쫙 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꼭 필요한 절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절이나 목적절 역할을 하는 절은 명사절이죠. 아까 기억나세요? 아까 명사조 접사는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해석보다는 뒤에 절이 완전한지, 그죠? 불완전한지. 그래서 지금 보기에 일단 명사 접사는 whether와 위치였고요. 이 둘을 가지고 완전 불완전을 푸셔야 되는 거죠. 뒤에 어때요? 주어 있고 동사 있고 그리고 BPP니까 수동태란 말이에요. 수동태는 어차피 뒤에 목적어가 없는 동사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절이 끝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지금 둘 중에 답은 whether 쪽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의문사 모양들 그리고 that, whether 정도가 명사절인 거 아실 건데 걔네는 뒤에 완전 불완전. 모든 의문사 중에 who, what, which 있죠? 우리가 의문 대명사라 그러죠. 얘네만 불완전한 거고요. 나머지 모든 의문사 when, where, why, how 그리고 that과 whether절도 다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애들을 좀 따로 빼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 그죠?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잘 나오는 세트 표현이기도 해요. 여러분 콜렉션 모으실 때 세트 표현이라는 페이지에다 넣어놓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표현입니다. ask whether가 사실은 굉장히 잘 나와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본다. 되게 어울리죠? 그래서 완전한 절인 거 이렇게 푸셔도 되지만은 ask whether 알아두시고 또 as to whether도 되게 잘 나와요. as to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결정해야 된다, 뭐 물어보고 싶다 이러면서 about과 같은 전치사인데요. as to랑도 잘 나오고요. whether절은 뒤에 절을 투부정사로 축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whether to를 넣을 수 있도록 또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명사절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이제는 전치사 쪽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접속사 그리고 가장 이제 최고 난도 전치사 문제인데요. 보기 4개가 다 조그만 이런 애들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문제인 것 같다, 그죠? 근데 하나는 버리셔야 돼요. 이 중에 전치사 아닌 거 있거든요. 일단 of은 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뒤에 명사구를 이끄는 전치사 자리 맞으니까요. A, B, C를 가지고 판단해야겠죠. 자, 토익에서 전치사 문제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시간 전치사. 뒤에 명사를 봤을 때 뭔가 시간 관련된 표현이다 하면은 시간 전치사를 푸는 거고요. 장소 전치사로 나올 때가 있고요.
근데 뒤에 명사가 뭐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뭐 추상 명사 이럴 때 이제 해석 전치사. 또는 아예 처음부터 굳어져 있는 세트 표현으로 푸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세트 표현 같은 거 뭐냐면 빈칸 뚫고 만약에 뒤에 뭐 어드밴스 이런 거 나와요. 어드밴스. 이거 어차피 시간 장소는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해석으로 풀 수 있을까? 이건 이미 세트인데 무조건 여긴 in 넣으셔야 돼. 미리미리 사전에 라는 뜻이거든요. in advance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수거로 역시 컬렉션을 모아두시면서 외워주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오늘은 요렇게 세 가지를 좀 많이 풀어볼 건데 뒤에 보니까 시간인 것 같아요. 지난 2개월 그죠? 보기에서 시간 관련 전치사로는 until과 over가 있었는데요. 이 안에서 구별을 하셔야 돼요. until은 뒤에 시점을 놓는 전치사. 시점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 중에서도 시점. 예를 들어 시각 같은 거 있죠. 지금 8시다. 8시 이런 거. 시계에서 점 하나로 딱 표현되는 거 있죠. 또는 달력에서 점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 금요일 이런 거. Friday, Monday 이런 것들. 그리고 달 이름도 다 시점이에요.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전부 다. 반대로 5번은 기간이 옵니다. 기간은 이런 게 기간이죠. 2개월 이렇게 선으로 이어서 표현 가능한 것들. 6개월, 10년 이런 것들이 기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역시 해석보다는 시간 전치사 안에서 시점인지 기간인지 구별하셔서 답은 지금 5번 쪽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시점 전치사와 기간 전치사 서로 혼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일단 by until 시점 앞에만 쓰고요. effective가 언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미래 시점 앞에 쓰면서 내일부터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이럴 때 쓰는 거. before, after 하실 거고. 반대로 기간 앞에만 쓰는 것들은 for, over가 있고요. within 하셔야죠. within. 3개월 이내에 할 때 쓰죠. 이내. in이 유일하게 이렇게 시점도 되고 기간도 되는 겹치는데요. in이 기간 얼마 만에란 뜻으로 잘 나와요. 야, 우리 3개월 만에 처음 보는구나 이럴 때 in 3 months. 자, in만 시점 기간 다 되고 원래는 이렇게 딱 구별해 줘야 돼요. 오케이? 자, 전치사 문제로 우린 지금 들어왔습니다. 방금 시간 했으니까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장소 전치사인 것 같아요. 그죠? 뒤에 봤더니 나라, the country라는 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 장소 전치사로 갈 건데 아까 우리 처음에 지우고 시작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보기 4개가 지금 다 전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거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wide는 형용사죠. 뭐 해석은 넓은 나라 하면 또 말은 돼. 근데 빈칸은 지금 이 명사를 꾸밀 수는 없는 자리예요. 우리가 관사 앞에는 형용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전치사가 들어가서 명사를 이제 끌어줘야 되는 자리죠. far도 안 됩니다. far도 부사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린 전치사인 A, C로 와서 얘네가 장소 전치사니까 사실 장소 전치사끼리는 이제 해석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아까 시간 전치사는 해석보다는 시점, 기간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장소 전치사는 약간 해석 느낌. 근데 얼롱은 좀 주의하세요. 얼롱은 뒤에 선을 나타내는 장소. 예를 들어 along the beach, 해변가를 쭉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있죠. 그럴 때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뒤에 올 수 있는 장소가 좀 제약적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답은 C인데요. across는 두 가지 뜻이에요. across는 뒤에 어떤 장소가 왔을 때 그 장소를 가로질러 건너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지금은 나라를 막 횡단하는 느낌은 아니고요. 어떤 나라 안에 곳곳에 전역에 걸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이 뜻으로 답이 된 거죠. 자, along은 뒤에 이런 긴 선의 존재 나와야만 쓸 수 있다는 거. 장소 전치사는 필수적인 것만 좀 갖다 놨습니다. 토익은 옆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항상 문 옆이 되게 잘 나와. 문 옆에 게시판이 있어요. 문 옆에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쉬운 전치사긴 하지만 답이 잘 되고요. throughout이 방금 across랑 아주 비슷하겠습니다. throughout도 이렇게 전역에 걸쳐 곳곳에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고요. past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past 전치사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어디를 지나쳐서 이동하는 걸로도 쓰고요. 또는 어디 옆에 가만히 놓여 있을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약도를 표현할 때 되게 많이 써요. 우체국 옆을 쭉 지나쳐서 직진해서 우회전하면 편의점이 나온다 이럴 때. 그래서 전치사는 역시 성실하게 챕터 안에 있는 것들 정리하셔야 확실히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타 전치사, 즉 해석 전치사로 들어왔어요. 뒤에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라면 결국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보기 4개 다전치사는
이고 뒤에 시간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할 건데요. 사실 이거는 앞에 있는 단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전치사예요. 정보라고 하면은 그 정보의 어떤 내용이 뒤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뭐에 관한 정보인지. 그래서 우리가 뭐뭐에 관한이란 전치사인데 보기 중 정답은 regarding 쪽이 되겠다. 그죠? regarding, concerning, 특히 pertaining to까지 꼭 알아두세요. 얘네 전부 다 about이랑 똑같은 뭐뭐에 관한이라는 전치사고요. 아까 not withstanding은 처음에 접속사 문제 풀 때 오답소가 하면서 본 것 같아요. 그죠? not withstanding이 전치사와 부사로 쓸 수 있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죠? due to, owing to 때문에 란 뜻이고 besides 아까 s 뺀 거는 옆이란 뜻이었고요. s 붙이면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이외에도 란 뜻이야. in charge of 이런 걸 구전치사라고 해요. 덩어리째 쓰는. in charge of 정도 알아두시고 뭐뭇을 책임지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엄선한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전치사만 모아놓은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파5 문제인데요. 마지막은 그래도 쌤이 아예 해석만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조금 준비해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짝꿍이 정해져 있는 세트 표현들을 이런 문제 풀면서 많이 컬렉션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 그런 문제로 준비해봤습니다. 해석이죠. 보기 4개 품사가 다 똑같은 거죠. 그럼 해석인데 이 증가한다는 말 나왔죠. 우리가 증가한다고 하면 토익에서는 상당히 증가했다. 증가의 폭이 굉장히 큰 거죠. 또는 급격하게 빠르게 증가했다. 이런 말들이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 해석보다는 이 increase를 꾸몄을 때 가장 어울리는 부사로 답은 C번 쪽이 된 거예요. 상당히. significantly.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죠. increase라는 단어가 나왔다 하면 사실은 이런 상당히, 급격히라는 부사들이 이미 짝꿍처럼 정해져 있어서 시간도 줄이면서 빠르게 풀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편리하게 위치해 있다. 요거 세트예요. 입지가 좋은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야 너네 공장 내가 가서 점검할 거야 이런 말 나와요. 그러면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신중하게 철저하게 점검한다. 제일 잘 어울려. thoroughly inspect. 그 다음에 highly recommended 거의 한 단어처럼 보는 세트 표현이에요. 매우 추천한다. 매우 권장한다. 네, 이 정도로 잘 나오는 세트 표현들까지 써봤습니다. 자, Part 5에서 전 파트 모든 문법 챕터들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역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본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규 교재 챕터로 돌아가 보시면서 본인의 포인트 노트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Part 6에 대해서 전략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왔어요. Part 6는 Part 5와는 완전히 구별하셔야 돼요. 빈칸 주변으로만 읽는 습관은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날짜부터 달수신자의 관계부터 그리고 특히 첫 문장은 꼼꼼하게 읽으셔야 내용을 파악하면서 빈칸에 답을 고를 수 있죠. Part 6의 시그니처 문제부터 잡으십시오. 물론 가장 어렵다는 RC의 파트 6지만 매달 꼭 나오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제 문제라던가 문장 삽입 그리고 접속 부사 대명사 문제들은 매달 꼭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문제들이니까 틀리지 않도록 해야겠죠. 자, 파5 마찬가지입니다. 파6 시간 안배가 꼭 실력입니다. 8분 절대 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한 800점대까지만 목표로 하신 분들은 파6는 8분 이상 시간을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집착을 버리셔야 되는 파트예요. 내가 10분, 15분 여기서 많이 시간 쓴다 해서 문제를 더 많이 맞출 만한 그 확률이 크진 않다죠. 물론 고득점은 이제 여기서 결정되겠지만은 한 700 후반, 800 초반까지는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파트인 거예요. 일단 시그니처 문제부터 잡자. 오케이? 자, 대표 지문 같이 풀면서 Part 6도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같이 해볼게요.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빈칸을 채우는 거. 가볼까요? 일단은 뭐 10월 21일 날 쓴 글이고요. 에이샤 첸 씨가 쓴 글이네요. 첸 씨에게 쓰는 글이네요. 그죠? 봤더니 Thank you for your recent 땡땡. 그러니까 첸 씨한테 말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당신의 최근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당신의 최근의 설문조사가 맞을까요?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한 걸까요? 주문을 해서 감사한 걸까요? 구독일까요? 아직 몰라요. 계속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봤더니 BBQ라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바베큐 할 때 필요한 장비들 이런 걸 파는 가게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봤더니 뒤에 뭐라 했냐. 저희는 기쁩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하게 돼서 당신의 주문이 여기 나오죠. 주문이 이제 10월 20일 날 배송이 됐다는 걸 뭐 알려드린다 이런 거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알려드리게 돼서 기뻐요라고 했죠. 일단은 얘는 고객인 거죠.
저희 첸 씨한테 단순히 얘가 설문조사를 참여했거나 관심만 보였다기보다는 답은 주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맞겠죠. 그리고 주문은 배송이 이미 됐어요. 이렇게 해서. 자, 같은 지금 이 문장 2번을 이제 풀 건데 방금 제가 이제 얘기하기를 당신의 주문이 발송됐다는 거를 알려드리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런 걸 알려드린다, 설명해드린다 뭐 이런 게 또 다 괜찮아요 말이.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뒤에 간목적, 뭐 사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를 골라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목적어가 2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먼저 놓고 그 뒤에 알릴 내용, 대절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동사는 사실 인폼 쪽이 맞아요. 이렇게. 같은 말 notify도 알리다란 뜻인데 이렇게 사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일단 주문이 다 발송됐다는 걸 알려드려서 기뻐요. 계속 가볼까요? All our meat products, 저희의 모든 그 고기류, 얘네 이제 고기까지 파나 봐요. 고기 제품들은 are packed freshly, 신선하게 포장이 되고요. 그리고 shipped by, 배송이 되는데요. refrigerated air freight, 그죠? 냉장 이제 화물로, 냉장이 되는 화물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To ensure the best possible final product, 가장 최상의 가능한 한 최상의 그 완제품, 그죠? 그거를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신선하게 배송이 됩니다.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문장을 넣어야 되는데 뒷문장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계속 자기네가 신선하게 이제 배송해준다는 걸 어필하고 있죠. If there is any problem with your order, 만약 당신 주문에 문제가 있다면 please let us know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럼 즉각 환불해 드릴 거고요. 아니면 적립금을 넣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감에 차이는 모습이고 자기네가 신선하게 최대한 냉장 처리를 해가지고 배송을 해준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문장 삽입은 앞뒤 문장을 읽으시면서 그 사이에 적을 때 방해가 되지 않는 문장을 넣어주셔야 돼요. 앞뒤 문장 다 읽고. 어때요?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주문은 지연될 것 같아요. 이건 절대 안 되죠. 아까 이미 배송이 됐다고 했어요. 그죠? Our reputation is built. 저희의 명성은 쌓여 있습니다. On premium meat delivered fresh라고 했죠. 그 신선하게 배송되는 최상의 그 고기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명성이 있는 회사요라고 했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답은 B번이 맞겠고요. 나머지 이상하죠. 그러나 물건들은 지금 재고가 없어요. 그런 말 없었죠. 이미 다 배송됐다고 했고요. 저희는 가치를 둡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당신의 피드백에 대해서. 일단 이거는 지금 설문조사하는 글이 아니고요. 주문을 한 고객한테 발송에 대해서 알려주는 글이었기 때문에 D번 안 되겠네요. 그죠? 마지막 뭐라고 마무리해야 될까요? It has been a pleasure to serve you. 당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서 기뻤어요.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근데 뒤 좀 이상하죠. We be라고 그랬어요. We be. 비동사는 이렇게 일반적인 절에서는 be라고 원형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답은 D인데요. 원래 여기가 if we should be able to 이렇게 저희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가 있다면 언제라도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정법에서 우리는 if절에 should를 쓸 수가 있는데 그때 if를 생략하고 이렇게 주어 동사를 도치하는 거예요. 이걸 가정법 도치라 그래요. 그래서 if 대신 그 자리에 should가 들어쳐서 마치 저를 이끌듯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Should we be able to assist? 만약 저희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게 된다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사실 CD가 거의 비슷하게 되지만은 뒤에 비동사가 원형으로 남아 있는 거 보시면서 답은 D번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사실 문법까지도 굉장히 고난도까지 나오는 게 Part 6라서 여러분 역시 포인트 노트 하시면서 Part 5, 6는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진행해 봤고요. 또 11월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저는 건대 YBM과 또 YBM 인강에서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